1번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다음 중 디자인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디자인은 심미적, 창조적 측면의 예술적 특성이 가장 중요하다. 벌써 1번부터 틀린 내용인데 공부 안 해도 알 것 같은 내용이죠. 이런 식으로는 안 나오고 이론서 19페이지 같은 문제가 4회 필기 때 나왔어요. 디자인 뜻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디자인, 행동, 제안, 결과물 이렇게 4가지 뜻이 있고 명사, 동사, 목적어, 서술어에 따라서 다른 디자인 뜻을 적어두고 잘못 짝지어진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론서에 나온 정리본들은 전부 다 꼼꼼하게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2번 볼게요. 2번도 기출문제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34페이지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7가지는 무조건 외워가시는 게 좋아요. 3번. 다음 중 디자인 싱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자인 싱킹은 디자이너처럼 사고하는 방식이다. 2번. 디자인 싱킹은 디자인 방법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한다. 3번. 디자인 싱킹은 사람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발견한 인사이트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반복해서 노력한다. 4번. 디자인 싱킹은 인간의 감성과 이미지를 물리적인 디자인 요소로 해석하여 구체적인 제품으로 실현해내는 공학적인 접근 방법이다. 81페이지의 디스쿨 내용이 이 내용인데 어떤 문제를 중심으로 해결하고 다시 반복해서 정의하고 해결하는 이런 내용이 디자인 싱킹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4번 같은 경우는 감성공학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3번이 더 중요한 예시인 것 같아요. 어쨌든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의 단계는 소비자 고객에게 필요한 해결 과제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프로젝트 또는 비즈니스의 목표를 수립하는 단계이다. 1번 공감, 2번 문제 정의, 3번 아이디어 도출, 4번 테스트. 뭔가를 찾아내서 비즈니스의 목표를 수립하는 단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81페이지의 디스콜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이런 문제는 정말 많이 나와요. 목표를 수립한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문제 정의가 맞는 답이고 공감이라고 하면 어떤 예시가 나와야 되냐면 목표 수립이 아니라 일단 사용자들을 공감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담기면 공감. 이해. 첫 번째 나오는 문제 해결 전에 나오는 단계가 공감입니다. 그리고 5번. 다음 중 디자인 싱킹, 서비스 디자인과 경험 디자인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특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같이 만들어간다. 사용자 중심으로 이해나 공감을 한다. 문제 정의 후에 다시 재해결한다. 디스쿨 아니면 다이아몬드 위주의 내용을 정답으로 찍어주면 됩니다. 공동 창작 맞죠? 맥락적 공감 맞고 문제 정의, 사용자 경험 여기까지가 디자인 싱킹에 대한 내용이고 제공자 중심이나 특정 분야 같이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 아니라 어떤 특정 분야 아주 일부를 얘기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6번. 다음 중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45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1번부터 볼게요. 서비스 디자인은 기업이 고객의 요구를 종합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다.
맞고, 서비스 디자인은 여러 분야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결합한 학제적 접근법이다. 맞아요. 서비스 디자인은 사용자에게 총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디자인한다. 디자인 뜻이랑 아주 비슷한 말이죠. 4번. 서비스 디자인은 고객이 서비스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모든 유무형의 요소 및 경로에 대해 기업 중심의 맥락적인 리서치 방법을 활용한다. 기업 중심이 아니라 고객 중심입니다. 나머지 말은 모두 맞는 말이에요. 다음 7번이랑 8번 같은 경우는 디스쿨이랑 더블 다이아몬드 문제인데 이 순서는 무조건 필기에 나오고 항상 기출이었고 무조건 암기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건 그냥 풀 그것도 없고 무조건 외워야 되는 정답은 무조건 공감하기, 정의하기, 아이디어 내기, 프로토타입 만들기, 평가하기 요거고 다이아몬드 모델은 발견, 정의, 개발, 전달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암기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번 다음 중 서비스 디자인의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데이터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연구자의 해석을 개입하지 않는다. 정답이 1번인데요. 이건 헷갈릴 수 있는데 질적 연구가 있고 양적 연구 이 차이를 잘 정리해야 돼요. 질적 연구는 퀄리티 있게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양적 연구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 같이 한 번에 배포할 수 있는 걸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해석, 여기서 말하는 연구자의 해석은 비언어적 행동을 말하는 건데 뭐 이 앱 정말 좋고 이체하는 게 쉬워요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해놓고 사용자가 손가락을 40초 이상 헤맸다면 이건 연구자의 해석에 의해서 버튼이 찾기 어렵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적 연구할 때는 연구자의 해석을 많이 개입하는 편입니다. 나머지 예시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10번. 다음 그림은 확인 메시지의 사용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사용성의 속성 중 옳은 것은? 이런 게 진짜 기출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80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보시면 이 폴더에 의해 서비스 경험 디자인 파일이 이미 있습니다. 기존 파일을 이 파일로 바꿀까요? 개인화, 오류 예방, 유연성, 일관성. 약간 답이 애매할 수 있는데 이 파일로 바꾸겠습니까? 라는 말은 오류를 예방하겠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실수를 방지하겠다. 이런 문제는 아주 중심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보시면 더블 다이아몬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11번도 아주 좋은 문제예요. 다음은 영국 디자인 협의회가 제시한 더블 다이아몬드에 관한 내용이다. 설명 내용에 해당하는 단계는 아이디어를 분석하고 일정한 패턴이나 주제를 도출해낸다. 어떤 문제에 집중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고려하는 단계이다. 여기까지 보면 처음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이 단계의 산출물로는 수집한 자료의 해석 및 프레임워크, 다양한 기회 영역,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집중하고자 하는 기회, 그리고 만들고자 하는 컨셉트 브리트가 있다. 이거는 정의하기에 대한 단계인데 이 각 단계별로 나와야 하는 결과물들이 있어요. 이 결과물들 위주와 이 순서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12번. 다음 그림의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둥근 원통형의 물체는 돌린다. 튀어나온 손잡이는 잡아당긴다.
작은 버튼은 손으로 누른다. 이 내용은 사실 이론서 350페이지를 보시면 있는데 조작 어포던스에 대한 내용이고, 이 둥글다, 둥근 물체는 돌린다, 튀어나온 건 잡아당긴다, 작은 버튼은 누른다 와 같이 겉모습만 보고 어떻게 조작해야 되는지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조작 어포던스라고 합니다. 기출로 한 번은 나왔는데 4회 때는 나오지 않았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1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서비스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수업을 하나의 서비스로 본다면 교수는 서비스의 제공자이고 학생은 서비스의 사용자이다. 교수와 학생 중 한쪽이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수업이라는 서비스는 진행할 수 없을 것이다. 54페이지 보시면 있는데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54페이지 함께 볼게요. 이것도 표로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형성, 동시성, 소멸성, 이질성, 이 네 가지는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질성이랑 변동성이 같은 말이라서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성이랑 비분리성, 이것도 같은 말인데 항상 헷갈리게 문제를 내는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1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서비스 디자인의 접근 방식은 왜 사무실에서 동료와 대화하기보다 메신저로 채팅하기가 편할까요? 사무실의 분위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적인 대화나 비밀스러운 대화를 사무실에서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때 메신저만큼 유용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는 없다. 잡담을 하고 있으면 상사의 눈치가 보이지만 메신저로는 조용하게 업무도 처리할 수 있고 마음속 이야기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정보도 비교적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 회사 동료를 메신저에서 대할 때 좀 더 친절해지는 경향이 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더라도 메신저를 통해 업무상 필요한 내용을 물어보고 답할 수 있다. 일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메일에서는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메신저는 그렇지 않다. 이모티콘으로 자신의 감정도 쉽게 빠르고 예의 바르게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다. 동료와 직접 대화할 때와 달리 메신저를 이용하면 주변을 신경 쓸 필요 없이 조용하게 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대화 수단으로 메신저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 메신저만 보면, 이 지문만 보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멀리서 보면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사용자의 행동을 파악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편할까? 그리고 언제 사무실에서 대화할 때, 누구랑, 회사 동료랑, 어디서, 사무실에서 무엇을 이야기할 때, 동료랑 이야기할 때, 어떻게 메신저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육하원칙에 의해서 사용자의 행동을 파악했다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맥락적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요걸 통해서 왜를 파악하는 건데 이론서 342페이지를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정답은 맥락적 조사고 정성적 조사 내용과 같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참고로 필기나 실기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문이나 그림이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용어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돼요. 15번. 다음 중 서비스 경험 디자인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론서 107페이지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처음부터 보면 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부 목표와 외부 요구를 명시해야 한다. 맞고, 제품 또는 서비스의 대상 고객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자의 세분화와 사용자 연구가 필요하다. 조사 물론 필요하죠. 프로젝트 전략 문서는 내부 참여자 모두가 숙지하여 업무 진행과 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다. 맞아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브랜드 정체성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이 단계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미리 고려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지문은 사실 좋은 지문은 아닌 것 같고 이론서 107페이지를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16번 서비스 경험 디자인 발견 단계에서 소비자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 하나하나는 너무 중요한 용어들만 묶어놨고 사실 이 하나하나에서도 문제될 게 굉장히 많아요. 서비스 사파리 같은 경우는 148페이지 이고 그리고 서비스 청사진 요거는 344페이지 요거 무조건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설문조사와 아까 정성적 조사 무조건 나오고 이해관계자 지도 이거는 201페이지 참고하시면 돼요. 아까 잠깐 비슷한 내용이 나오긴 했는데 15번 문제에서 세분화와 사용자 연구가 필요하다. 이 내용도 약간 이해관계자 지도와 비슷한 내용이죠. 소비자와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일단은 서비스 사파리 요거는 맞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우리 직원들을 그 시장에 가서 미리 조사하게 만드는 방법이니까. 그리고 서비스 청사진은 정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이거는 소비자의 니즈 파악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전체가 다 나왔을 때의 내용이에요. 서비스 청사진은. 설문조사 완전 소비자 내용이고 이해관계자 지도 이것도 이제 내부와 외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정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인터뷰 요거 완전 니즈 파악이고 일상 기록 요것도 니즈 파악해서 어떤 걸 원하는지 알아내는 정성적 조사 방법 중 하나예요. 다음 17번 간트 차트에 대한 설명인데 간트 차트 같은 경우는 일단 이론서에 없습니다. 근데 315페이지에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면 활동 간의 상호 연관성을 보여주기 용이하므로 규모가 크고 복잡한 프로젝트에 적합하다. 이 내용은 퍼트 차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퍼트 차트가 규모가 훨씬 크고 복잡한 프로젝트고 간트 차트는 간단하고 일정을 정리할 수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은 실기에 나온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프로젝트의 별개의 활동으로 세분화하여 관리에 필요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며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차트에 대한 내용이고 활동의 수행 시간이 시간표에 선으로 표시하며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요게 딱 간트 차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간을 선으로 표시해서 간단하고 이제 보기 쉽게 정리했다. 요 내용이 간트 차트에 관한 내용이에요. 18번 볼게요. 다음 중 디자인 리서치 수행 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의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처리한다. 맞고 리서치 대상자가 누구인지 추측할 수 있는 세부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맞아요. 개인정보 처리 목록 목적과 위험 요소는 보안상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알려주어야 합니다. 어떤 목적이고 주제가 뭐면서 어떤 위험이 있다라는 걸 미리 알려줘야 해요.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 맞습니다. 모든 내용은 알려드려야 하고 익명 처리가 가능하면 익명 처리를 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다음 19페이지 19문제.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에 명시된 OECD 프라이버시 발원칙에 대한 내용이다. 가에서 리을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옳게 나열한 것은? 이론서에 없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필기에 우선 나와 있으니까 같이 풀어볼게요. 그냥 외워야 되는 부분인데 기억의 원칙,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 익명 처리의 원칙. 이거 같은 경우는 수집 제한인데 우선 체크하고 정보 땡땡의 원칙, 처리 목적 내에서 땡땡 완전성, 최신성 보장. 보기에서 보면은 투명성 아니면 정확성인데 정확성이라고 하기에는 완전성이 있고 최신성이 있기 때문에 투명성보다는 정확성이 맞을 것 같죠? 그리고 디귿의 원칙. 디귿은 목적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 목적 및 목적의 활용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수집 아니면 이용 제한인데 디귿은 살짝 애매하네요. 6원칙, 땡땡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 땡땡을 공개. 이거 같은 경우는 처리 방침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 자체는 사실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론서에도 없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 20번. 다음 중 설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45페이지 보면 이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 1번. 온라인 설문조사가 모든 조사 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하다. 아니죠. 설문조사에 나온 정량적인 데이터를 정성적 리서치를 보완한다. 이 내용이 맞습니다. 이 내용은 가장 최신에 나왔던 기출문제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리서치를 보완한다는 내용이 맞아요. 설문조사의 질문은 질문자의 의도를 추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추측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해요. 답이 정해진 것처럼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설문조사는 고객 세분화나 사용자 모델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